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월요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시장 상황에서 노이즈가 계속되고 이슈가 될 만한 레포트를 또 읽어보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정도로 큰 흐름에서 침체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에 대한 설왕설래를 좀 보고 있자면,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초긍정론자인 캠피셔는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과, 주식을 이제 롱으로 가져가거나 모건 스탠리나 이제 JP 모건을 중심으로 침체가 올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 두 가지 방향이 장기적으로 다 맞을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이런 전망에는 좀 해탈을 한 것 같아요. 10년물에 이제 4.3%에서 더 올라갈 것 같고, 유가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런 레토릭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저번 주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보면 저점을 찍고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는 기저에서 기름 수요가 많아진다는 상황은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기물 국채 입찰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장기물 금리가 솟구치는 것은 앞으로 9월 기준으로 금리 동결이 확실하지만 11월에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원자재에 투자해야 할 타이밍이고 이제 채권의 저점으로 들어갈 타이밍이기도 하고, 주식은 이제 조정을 다 받았으니까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거는 그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콜을 하는 것 같거든요. 5월 정도부터 TLT를 매수했고 105불 정도의 매수를 했었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갔다는 지금 상황에서 후회를 해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점점 침체가 드리워져 가고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매수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갖가지 이제 자산을 사야 하는 근거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서 이제 들어간다면 나중에 그게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항상 어떤 로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한 이후부터 가격 변동의 참는 어떤 인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손실 구간에서 채권을 매도하는 부분은 갑자기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면 또 후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면서 물을 타면서 평단을 낮추고 있는 게 결국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에서는 근원 CPI나 근원 PCE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고, 시장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서 C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후에 채권금리의 움직임은 오히려 낮아졌었거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PC나 근원 CPI에서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어떤 코어를 보는 이유는, 유가 어떤 음식은 결국 통화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유가가 올라가는 데에 좀 엄청 이렇게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쯤에 CPI 지표가 9.1%로 헤드라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그때 당시 이제 WTI가 120불 정도 올라가 있었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아예 막히고 이런 금리는 오히려 현재보다 낮은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5.5%의 고금리와 어떤 유럽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유가가 90불 정도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만들 정도로 위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계속 7.2나 7.3%에서 밑돌고 있고, 주거비는 월 대비로 이제 CPI 기준으로 0.8%를 고점으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 소비 심리 지표들은 또 반등을 이제 전달에 계속 하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소비 이축과 심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재료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10월부터 이제 학자금 상환을 계속 하게 되는데, 재무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학자금 상환과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하위 클래스들은 굉장히 지금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은 이제 미들 클래스 중산층에서는 좀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버티고 계속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GDP가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장기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가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다면 중소기업들의 낙관지수에서도 보듯이 이것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경기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경기가 불어지면 연준은 금리 동결 구간을 끝내고 인하를 하겠고, 반대 상황에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물가가 다시 둔화되는 것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좀만 버티면 더 낮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금리가 인하된다면 단기 금리는 당연히 내려올 것이고 장기물 금리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 채권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침체가 좀 경착륙으로 와서 그 장기 채권의 어떤 가격을 높이 올라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이제 조금 살려고 했었던 계획이 틀어지긴 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제조업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 서비스가 죽더라도 이제 롤링 리세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듯이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그 산업들이 침체하고 이제 다시 반등하고 어떤 서비스 쪽이 이제 침체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 흐름이 있는데, 2008년급으로 경제 폭망 상황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또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서 호황인지 불황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면, 이번에 TSMC에서 앞으로 수급 전망에서 파운드리 수요가 적은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내구재나 꼭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 어떤 품목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어떤 수요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채권 쿠폰 이자가 있잖아요. 이제 TLT 기준으로 지금 보면 3%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신규 채권이 들어갈수록 쿠폰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쿠폰 이자를 받으면서 저점 매수를 계속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손실을 다 만회하고 다시 매력적인 자산을 찾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저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침체가 올 테니까 주식은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굉장히 어떤 비관론이 많았던 것을 보고 매도한 사람들은 올해 상반기에 나스닥이 30% 이상 올라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이고, 채권도 꼭 그럴 보장은 없지만 채권 금리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올해까지가 이제 3년 연속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2년 연속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3년 연속으로 기록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록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다시 채권에게 봄이 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당분간은 인내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나중에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뭔가 경기가 하강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리는 속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초 FOMC에서 파월이 말했듯 회의록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 중에 이제 명목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쯤에 4.1%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현재 이제 3.8%의 실업률이라면 0.3%의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 GDP는 많이 꺾인다고 보고 있고, 항상 GDP의 흐름과 연동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과거와 좀 비추어 봤을 때, 그때는 진짜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한 정도의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그때 주식이 빠지는 걸 이렇게 더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물 금리가 5%까지 가더라도 그때는 과감하게 더 TLT를 주어 담으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위해서 현금을 모아가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부터 계속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들 성투하시고 하반기를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